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공감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을 달려온 마라톤의 결승선, 정년퇴직이라는 네 글자는 우리에게 안도감보다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이 거대한 자유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낭만적인 꿈을 쫓았다가 쓰라린 현실을 마주하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한 부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삶에 귀한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퇴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땀 흘려번 돈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워내며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저는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사무직으로 일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에 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마저 피곤함에 젖어들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은퇴 후에는 분명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퇴직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자부했던 남편. 퇴직금도 제법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 경제적으로는 당장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의 아침은 거실 소파에서 시작해 소파에서 끝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고 밤 12시가 넘도록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을 끝없이 돌려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평생 쉴 틈 없이 달려왔으니 잠시 쉬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은 소파라는 섬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은 활기차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을 이끄는 리더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으로 향하거나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점점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오늘 뭐 할까? 물으면 글쎄 그냥 TV나 보지 뭐 라는 대답만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고, 함께 운동이라도 하자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좀 쉬고 싶어라며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갑자기 주어진 이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지쳤어. 공기 좋은 곳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은 제게도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삭막한 빌딩 숲에서 하루를 보내던 일상. 저 역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어쩌면 남편도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귀촌이라는 많은 도시인들이 꾸는 낭만적인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지방의 작은 도시.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생활비도 저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수도권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아침, 마당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차리는 저녁 식탁, 남편과 손잡고 고즈넉한 시골길을 산책하는 풍경.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삶을 꿈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몇 달은 정말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마당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농협에서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하며 이게 진짜 사는 거지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낭만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주말이면 전시회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가장 가까운 영화관이 차로 40분, 대형마트나 종합병원은 1시간 이상을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그 고요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 일이 없어 저희 부부는 또다시 TV 앞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보다 더 길고 더 자주 TV를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비용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중고차를 한 대 더 샀지만 2대의 차량 유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혹독했던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의 기름 보일러는 밑 빠진 독처럼 기름을 삼켰고 한 달 난방비는 수도권 아파트 시절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배관이 막히는 등 집은 시시때때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리업체를 부르면 멀다는 이유로 출장비가 더 붙었고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일들이 이곳에선 며칠씩 걸리는 큰 공사가 되곤 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함은 다시, 아니,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텃밭 농사는 생각보다 고되고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작년 여름 길었던 가뭄의 채소들이 모두 말라 죽자 남편은 크게 실망하며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하나라며 투덜거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려는 노력도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평생을 다른 환경과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그 벽을 넘어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집이라는 동굴로 들어갔고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 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럼 여기서 뭘 하란 말이야 라며 짜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서로가 꿈꿨던 삶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몰라 서로를 탓하며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은 차로 무려 2시간 거리였습니다.
예약을 하니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도권에 살았다면 집 앞 병원에서 바로 검사받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곳에서의 모든 것은 느리고 멀고 불편했습니다. 결국 고혈압 진단을 받은 남편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왕복 4시간의 고된 운전은 저희 부부 모두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부동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팔고 온 아파트 값이 그 사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살던 지역은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와 허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은 예전엔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뒤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물리적인 거리는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들의 한마디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상통화화면 너머로 첫걸음마를 떼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직접 안아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활비 또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집값은 저렴했지만 차량 유지비, 난방비, 각종 수리비,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붙는 추가 배송비까지. 이런 자잘한 비용들이 모이니 수도권에서의 생활비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많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문화생활의 부재는 삶을 더욱 단조롭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은 작고 새로운 책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울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점점 대화가 줄었고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권태로운 일상만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서로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아주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남편도 마침내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솔직한 고백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 역시 혼자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수도권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찾은 해답은 바로 지방광역시였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같은 곳이라면 수도권의 극심한 경쟁과 복잡함은 피하면서도 잘 갖춰진 유료시설과 문화인프라,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보러 가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골집은 일단 월세를 놓고 광역시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1년 정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으로 잠시 머무는 것과 직접 살아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광역시로 이사하면 예전에 즐기던 사진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평생교육원에서 요가나 도예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물론 또다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함께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 말 잘 들을게라며 멋쩍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저희의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낭만적인 상상만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의료 접근성입니다.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지, 꾸준히 관리받아야 할 지병이 있다면 전문 병원이 가까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자녀, 그리고 손주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때의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을 때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생활비입니다. 집값만 보지 마시고 차량 유지비, 난방비, 각종 공과금과 수리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 비용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지, 나의 성향에 맞지 않는 환경은 행복이 아닌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비록 멀리 돌아왔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나선다면 그 어떤 삶이든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선택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공감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을 달려온 마라톤의 결승선, 정년퇴직이라는 네 글자는 우리에게 안도감보다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이 거대한 자유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낭만적인 꿈을 쫓았다가 쓰라린 현실을 마주하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한 부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삶에 귀한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퇴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땀 흘려번 돈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워내며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저는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사무직으로 일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에 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마저 피곤함에 젖어들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은퇴 후에는 분명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퇴직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자부했던 남편.
퇴직금도 제법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 경제적으로는 당장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의 아침은 거실 소파에서 시작해 소파에서 끝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고 밤 12시가 넘도록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을 끝없이 돌려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평생 쉴 틈 없이 달려왔으니 잠시 쉬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은 소파라는 섬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은 활기차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을 이끄는 리더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으로 향하거나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점점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오늘 뭐 할까? 물으면 글쎄 그냥 TV나 보지 뭐 라는 대답만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고 함께 운동이라도 하자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좀 쉬고 싶어라며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갑자기 주어진 이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지쳤어. 공기 좋은 곳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은 제게도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삭막한 빌딩 숲에서 하루를 보내던 일상. 저 역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어쩌면 남편도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기촌이라는 많은 도시인들이 꾸는 낭만적인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지방의 작은 도시.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생활비도 저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수도권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아침, 마당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차리는 저녁 식탁, 남편과 손잡고 고즈넉한 시골길을 산책하는 풍경.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삶을 꿈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몇 달은 정말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마당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농협에서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하며 이게 진짜 사는 거지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낭만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주말이면 전시회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가장 가까운 영화관이 차로 40분, 대형마트나 종합병원은 1시간 이상을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그 고요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 일이 없어 저희 부부는 또다시 TV 앞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보다 더 길고 더 자주 TV를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비용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중고차를 한 대 더 샀지만 2대의 차량 유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혹독했던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의 기름 보일러는 밑 빠진 독처럼 기름을 삼켰고 한 달 난방비는 수도권 아파트 시절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배관이 막히는 등 집은 시시때때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리업체를 부르면 멀다는 이유로 출장비가 더 붙었고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일들이 이곳에선 며칠씩 걸리는 큰 공사가 되곤 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함은 다시, 아니,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텃밭 농사는 생각보다 고되고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작년 여름 길었던 가뭄의 채소들이 모두 말라 죽자 남편은 크게 실망하며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하나라며 투덜거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려는 노력도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평생을 다른 환경과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그 벽을 넘어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집이라는 동굴로 들어갔고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 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럼 여기서 뭘 하란 말이야 라며 짜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서로가 꿈꿨던 삶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몰라 서로를 탓하며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은 차로 무려 2시간 거리였습니다. 예약을 하니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도권에 살았다면 집 앞 병원에서 바로 검사받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곳에서의 모든 것은 느리고 멀고 불편했습니다. 결국 고혈압 진단을 받은 남편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왕복 4시간의 고된 운전은 저희 부부 모두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부동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팔고 온 아파트 값이 그 사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살던 지역은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와 허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은 예전엔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뒤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물리적인 거리는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들의 한마디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상통화화면 너머로 첫걸음말을 떼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직접 안아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활비 또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집값은 저렴했지만 차량 유지비, 난방비, 각종 수리비,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붙는 추가 배송비까지. 이런 자잘한 비용들이 모이니 수도권에서의 생활비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많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문화생활의 부재는 삶을 더욱 단조롭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은 작고 새로운 책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울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점점 대화가 줄었고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권태로운 일상만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서로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아주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남편도 마침내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솔직한 고백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 역시 혼자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수도권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찾은 해답은 바로 지방광역시였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같은 곳이라면 수도권의 극심한 경쟁과 복잡함은 피하면서도 잘 갖춰진 유료시설과 문화인프라,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보러 가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골집은 일단 월세를 놓고 광역시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1년 정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으로 잠시 머무는 것과 직접 살아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광역시로 이사하면 예전에 즐기던 사진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평생 교육원에서 요가나 도예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물론 또다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함께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 말 잘 들을게라며 멋쩍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저희의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낭만적인 상상만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의료 접근성입니다.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지, 꾸준히 관리받아야 할 지병이 있다면 전문 병원이 가까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자녀, 그리고 손주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때의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을 때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생활비입니다. 집값만 보지 마시고 차량 유지비, 난방비, 각종 공과금과 수리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 비용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지, 나의 성향에 맞지 않는 환경은 행복이 아닌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비록 멀리 돌아왔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나선다면 그 어떤 삶이든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선택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공감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을 달려온 마라톤의 결승선, 정년퇴직이라는 네 글자는 우리에게 안도감보다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이 거대한 자유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낭만적인 꿈을 쫓았다가 쓰라린 현실을 마주하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한 부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삶에 귀한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퇴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땀 흘려번 돈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워내며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저는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사무직으로 일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에 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마저 피곤함에 젖어들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은퇴 후에는 분명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퇴직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자부했던 남편. 퇴직금도 제법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 경제적으로는 당장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의 아침은 거실 소파에서 시작해 소파에서 끝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고 밤 12시가 넘도록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을 끝없이 돌려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평생 쉴 틈 없이 달려왔으니 잠시 쉬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은 소파라는 섬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은 활기차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을 이끄는 리더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으로 향하거나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점점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오늘 뭐 할까? 물으면 글쎄 그냥 TV나 보지 뭐 라는 대답만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고, 함께 운동이라도 하자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좀 쉬고 싶어라며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갑자기 주어진 이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지쳤어. 공기 좋은 곳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은 제게도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삭막한 빌딩 숲에서 하루를 보내던 일상. 저 역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어쩌면 남편도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기촌이라는 많은 도시인들이 꾸는 낭만적인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지방의 작은 도시.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생활비도 저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수도권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아침, 마당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차리는 저녁 식탁, 남편과 손잡고 고즈넉한 시골길을 산책하는 풍경.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삶을 꿈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몇 달은 정말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마당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농협에서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하며 이게 진짜 사는 거지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낭만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주말이면 전시회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가장 가까운 영화관이 차로 40분, 대형마트나 종합병원은 1시간 이상을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그 고요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 일이 없어 저희 부부는 또다시 TV 앞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보다 더 길고 더 자주 TV를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비용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중고차를 한 대 더 샀지만 2대의 차량 유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혹독했던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의 기름 보일러는 밑 빠진 독처럼 기름을 삼켰고 한 달 난방비는 수도권 아파트 시절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배관이 막히는 등 집은 시시때때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리업체를 부르면 멀다는 이유로 출장비가 더 붙었고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일들이 이곳에선 며칠씩 걸리는 큰 공사가 되곤 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함은 다시, 아니,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텃밭 농사는 생각보다 고되고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작년 여름 길었던 가뭄의 채소들이 모두 말라 죽자 남편은 크게 실망하며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하나라며 투덜거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려는 노력도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평생을 다른 환경과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그 벽을 넘어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집이라는 동굴로 들어갔고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 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럼 여기서 뭘 하란 말이야 라며 짜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서로가 꿈꿨던 삶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몰라 서로를 탓하며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은 차로 무려 2시간 거리였습니다.
예약을 하니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도권에 살았다면 집 앞 병원에서 바로 검사받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곳에서의 모든 것은 느리고 멀고 불편했습니다. 결국 고혈압 진단을 받은 남편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왕복 4시간의 고된 운전은 저희 부부 모두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부동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팔고 온 아파트 값이 그 사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살던 지역은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와 허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은 예전엔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뒤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물리적인 거리는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들의 한마디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상통화화면 너머로 첫걸음마를 떼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직접 안아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활비 또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집값은 저렴했지만 차량 유지비, 난방비, 각종 수리비,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붙는 추가 배송비까지. 이런 자잘한 비용들이 모이니 수도권에서의 생활비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많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문화생활의 부재는 삶을 더욱 단조롭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은 작고 새로운 책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울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점점 대화가 줄었고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권태로운 일상만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서로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아주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남편도 마침내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솔직한 고백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 역시 혼자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수도권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찾은 해답은 바로 지방광역시였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같은 곳이라면 수도권의 극심한 경쟁과 복잡함은 피하면서도 잘 갖춰진 유료시설과 문화인프라,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보러 가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골집은 일단 월세를 놓고 광역시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1년 정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으로 잠시 머무는 것과 직접 살아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광역시로 이사하면 예전에 즐기던 사진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평생교육원에서 요가나 도예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물론 또다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함께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 말 잘 들을게라며 멋쩍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저희의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낭만적인 상상만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의료 접근성입니다.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지, 꾸준히 관리받아야 할 지병이 있다면 전문 병원이 가까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자녀, 그리고 손주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때의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을 때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생활비입니다. 집값만 보지 마시고 차량 유지비, 난방비, 각종 공과금과 수리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 비용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지, 나의 성향에 맞지 않는 환경은 행복이 아닌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비록 멀리 돌아왔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나선다면 그 어떤 삶이든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선택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공감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을 달려온 마라톤의 결승선, 정년퇴직이라는 네 글자는 우리에게 안도감보다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이 거대한 자유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낭만적인 꿈을 쫓았다가 쓰라린 현실을 마주하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한 부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삶에 귀한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퇴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땀 흘려번 돈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워내며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저는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사무직으로 일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에 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마저 피곤함에 젖어들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은퇴 후에는 분명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퇴직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자부했던 남편.
퇴직금도 제법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 경제적으로는 당장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의 아침은 거실 소파에서 시작해 소파에서 끝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고 밤 12시가 넘도록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을 끝없이 돌려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평생 쉴 틈 없이 달려왔으니 잠시 쉬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은 소파라는 섬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은 활기차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을 이끄는 리더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으로 향하거나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점점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오늘 뭐 할까? 물으면 글쎄 그냥 TV나 보지 뭐 라는 대답만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고 함께 운동이라도 하자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좀 쉬고 싶어라며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갑자기 주어진 이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지쳤어. 공기 좋은 곳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은 제게도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삭막한 빌딩 숲에서 하루를 보내던 일상. 저 역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어쩌면 남편도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귀촌이라는 많은 도시인들이 꾸는 낭만적인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지방의 작은 도시.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생활비도 저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수도권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아침, 마당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차리는 저녁 식탁, 남편과 손잡고 고즈넉한 시골길을 산책하는 풍경.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삶을 꿈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몇 달은 정말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마당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농협에서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하며 이게 진짜 사는 거지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낭만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주말이면 전시회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가장 가까운 영화관이 차로 40분, 대형마트나 종합병원은 1시간 이상을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그 고요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 일이 없어 저희 부부는 또다시 TV 앞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보다 더 길고 더 자주 TV를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비용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